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본님. 네네. 저번 주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네. 제가 다시 왔는데 저 요즘에 탐방도 많이 다니고 사실 오늘도 텔레칩스 탐방 일정이 있었는데 워낙 그 시청자분들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뭔 제보? 조금 기분이 많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아니 제가 우리 형님들이시잖아요. 되게 전 대인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속 좁은 행동들을 하셨다는 제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누가 그런 제보를 했어요? 아니 뭐 여러 군데서 사방에서 지금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자초지정을 한 분이 대표로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저희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개보린을 워싱턴 DC 그 사다리에서 빼준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혹시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나는 뭐 항상 개보린을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큰 따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저는 그리고 제가 뭔가 뭐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PD가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조용히 계신 분이 있으신데 어떻게 된? 글쎄 누가 우리 개보린 뒷담화까지? 개보린 TV에 올린 거 아니에요? 개보린 TV? 올렸어? 그거 폐지 안 됐어요? 그거 누가 봐? 그 뒷담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를 중국말로. 청학동 출신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절 바르게 또 여름에 청학동 가서 예절 배우셨다고.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절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미엔종 호위엔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면종 면종 후원이라는 이야기 앞에서만 있어요. 얘기하고 뒤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저도 가슴이 약간 아팠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작가분이 왜 그러셨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눈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도저히 권 대표님 선글라스 때문에 눈을 볼 수가 없네요. 자 대신에 워싱턴 DC는 빠졌어요. 그거 아세요? 봤는데 천만 다행이고 미국 그럼 벌써 2주 정도 후에 바로 미국을 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표 끊었어요. 표도 벌써 표 끊었는데 정말 우리 저기 환율이 또 폭등했더라고요. 이게 리얼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1,200원이에요 무려. 가시고 나서 2주 후니까 2주 후에 가지고 나서 다시 환율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잘 참아보시고 우리가 또 비싼 환율로 여러분을 위해서 백악관 DC 가가지고 피켓 그 시위는 형님이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I love 트럼프. 저는 찍어야 되니까. 협상 타결. 아니 I love 트럼프가 아니었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I love 트럼프가 아니라고. 협상 타결. 협상 타결? 알겠습니다. 돼지열병이 이거는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좀 어때요? 지금 돼지열병 오늘 이글벳 계속 올랐어요. 많이들 오르고 있죠.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처음 발굴해서 한 뭐 40~50%까지는 계속 홀딩하지만 50% 정도 넘어가면 저기 샀다 팔았다를 좀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다 던졌어요. 다 던지셨다고요? 네, 던지자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글벳만 갖고도 뭐 한 5~6번 매매를 했잖아요.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너무 미련을 두면 그 종목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물수가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이 항상 너무 미련을 두지 말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하라고 했고요. 새로운 종목은 좀 뭐가 괜찮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이글벳은 한 번의 기회가 또 남아 있어요. 그래요? 아직 국내에 그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뉴스가 나오면? 혹시 돼지 말고 새로 나올 뉴스는 없나요? 새로 나올 뉴스들을 다른 것들 있죠. 오늘도 나왔네요. 바이오 헬스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정부에서 4조 투자하겠다. 근데 이게 그 바이오 헬스케어를 육성한다는 건 사실 저는 안 믿겨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이렇게 강제로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지금 600만인가 아마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를 풀기만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데이터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시민단체가 비식별 정보 제공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00만 중에 3% 한 10만 정도만 비식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600만을 어차피 비식별 정보를 전량 제공하면서 스타트업을 키우면 바이오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6조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지. 그렇죠. 그죠? 뭐 개보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고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좀 떠오른 게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건강보험료가 이제 사보험이 엄청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암 같은 걸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약가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약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억지로 제약사들 약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진단을 빨리 하면 돼요.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지금 풀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나스닥에 실제로 이그젝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스닥에? 네, 나스닥에 이그젝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6년에 5불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00불 정도 되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 방송 보고 네네. 벌써 미국 주식이 편성할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검토를 벌써 하고 계시네? 약간 역시 좀 빨리 말씀드렸고 너무 미국 주식 아직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뭔데? 네. 뭔데? 그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노믹트리. 네네. 근데 암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암 치료비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가 여전히 암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방향을 조기에 진단을 할 경우에 이 치료비를 이제 건강보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지금 연구가 활발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관련 기업이 있다. 개보원님 탐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우리 리딩스탁에 합류하고 나서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자주 못 가요? 어떻게 이번에 워싱턴 한번 탐방 가는 거 어때요? 2년 전에 뉴욕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그젝트를 뉴욕에서 탐방을 했어요? 아니요, 이그젝트를 간 건 아니고요. 뉴욕 자유여신상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뉴욕의 프루덴셜의 프루덴셜의 지인 있잖아요. 프루덴셜하고 BOA. BOA?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BOA는 벤코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렇죠. 본사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샬럿. 그래서 제가 이번에 BOA 벤코 오브 아메리카 본사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딱 4K로 찍어 오겠습니다. 지금 가끔 리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저희는 저번 주에 워싱턴 가는 거 거짓말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간다면 진짜 갑니다. 지금 표도 제가 끊은 걸로 지금 확인돼 있고. 우리 오랜 저를 봐오면서 오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언행일치죠. 언행일치죠. 언행일치를 항상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저 역시도 언행일치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간다면 간다. 간다면 간다. 네, 그렇죠. 뿅 간다. 네, 뿅 간다. 혹시 저희 뒤에 세트장만 팝성해가지고 갔다고 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 거 없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멤버들 다 있는데 단톡방에 미국에서 뭘 좀 보고 싶다. 여기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지금 워싱턴 DC 피켓 시위, 두 번째는 벤코 오브 아메리카 본사에서 찍어오기 2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제넥신이 인수한 공장이 바이오 공장이 랄리에 있어요. 노스캐롤 랄리에 있는데 거기 제가 찍어 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요렇게 좀 그리고 애틀란타에 그 박사님 한 분, 조지아 공대 그 박사님 한 분 제가 가가지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인터뷰 좀 따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4가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좀 각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번 주에 우리가 워싱턴 DC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회원님 한 분이 아드님이 워싱턴 DC 로이어인데 거기서 피켓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면책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미국 폴리스한테 잡혀가면 맞아요. 어떤 절차를 해주는지를 자기가
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행기표랑 그다음에 렌트카랑 그다음에 첫날 숙소 버지니아 페어패스 숙소만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2주간 가면서 여러분이 카톡으로 어디 가세요? 그럼 우리가 운전하러 갈게요. 여러분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저기 오팀이 실리콘밸리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서부고 이번에 동부라서. 그러니까 동부인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세요. 12시간이면 가는데. 그거는 다음에 자기가 가는 걸로. 아니 그거 다음에 자기가 가는 걸로.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막. 강 박사님이 그리고 다음에 개보린하고 같이 가는 걸로. 미국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플리즈하고 프리즈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플리즈하고 프리즈 알죠? 아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발음을 잘해. 저처럼 어버어버하게 하면 프리즈. 프리즈. 경찰이 묻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플리즈하고 프리즈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듣고 가세요. 프리즈 했는데 뭐 죄송해요. 지갑 꺼내면 총 맞아요. 사실 이런 상상하면 안 되는데 경찰한테 한번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경찰에 잡혀봤거든. 미국에서. 잡히셔서 그걸 유튜브로 찍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욕심을 냈어요. 위험해서 안 돼요. 여러분 조지아 공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남부의 MIT라고 거기 조지아 공대 교수님 잠깐 좀 뵈서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제가 좀 찍어오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조지아 커피 만든 건 아니죠? 조지아 커피요? 네.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하시죠. 아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조지아 커피를 좋아했어요. 제가 조지아 공대 교수님한테 조지아 커피는 조지아 공대에서 만드는 건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연세 우유처럼 건국 우유 연세 우유처럼. 네. 잠깐 저기 종목 속의 종목인데 지노미트리 얘기했으니까 거기 이제 휴마시스하고 EDGC가 있어요. EDGC가 유전자 분석하는 그 세계 최대 거기 한국 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하고 휴마시스는 잘 보십시오. 휴마시스. 네. 요즘 너무 푸네. 강 박사님 뒷골 안 땡겨요? 저 맨날 땡겨요. 혈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압 요즘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죠. 네. 얼굴이 지금 낯빛이 시커매지셨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4월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좌를 봤는데 진짜 속된 말로 너무 개처 물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복구시킬까 이 고민인데 제가 어제 해답을 드렸어요. 내년 5월 달에 다 복구한다고. 제가 호언장 나면 이거 그 과장 광고예요. 과장 광고예요? 제발 좀 그런 말 취소하세요 빨리. 아니 과장 광고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SDI 다닐 때 과장 맞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러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걸로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올 초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혈압약? 고혈압? 네,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의사가 그 혈압기를 갖고 오래요. 그리고 바꾸래요, 자꾸. 혈압기를? 왜? 인바디 걸로.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혈압기를 쓰고 있거든요. 혈압기를 가져왔어요? 네, 이따가 강 박사님 이제 혈압 한번 체크해야 될 텐데. 이거는 인바디 거 아니에요. 인바디 거는 주문해서 오고 있고요. 주문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혈압기를 보여드리려고 인바디 혈압기를 구매하셨습니다. 요즘에 동사무소가도 있는데,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아낌없이 제작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혈압기가 휴대용으로도 나오고 가장 좋은 곳이 인바디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인바디는 원래 체성분 분석이었는데 혈압기도 지금 혈압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특허가 3개 관련돼서 신제품 3개가 나온다네요. 그럼 뭐 실적도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 인바디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혈압기가 이익이 좀 나나요? 혈압기는 그렇게 크게 마진이 안 나오지 않나요? 혈압기 하나로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석기, 체성분 검사기서부터 해서 혈압기, 다른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실적에 반영돼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인바디를 보자. 아니 스마트폰에서 혈압 다 측정해 주는데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죠. 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차피 저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안 사시는 걸로. 강 박사님은 안 사시는 걸로. 요즘에 저 있잖아. 근데 반론을 한번 제기해봤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다 스마트폰 좋은데 왜 그걸 사냐? 그 반론을 제공한 건 제기한 건 좋은데 너무 세게 했나?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서 죄송해요. 그리고 인바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분기가 이제 실적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실적이 나온 게 인바디가 중국 진출을
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경쟁이 좀 심해가지고 마진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혈압계는 이제 국내보다는 유럽 쪽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이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해서 대표님께서도 확인 계속 체크를 해야죠. 정박사님 디스플레이 쪽 어떻습니까 상황? 삼성 디스플레이. 네, 제가 연초에 사실 그 애플 물량이 이제 아시게되면 이제 포캐스트라고 하는데 애플이 보통 1년치 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물량이 없어서 LG 거 빼고 삼성 거 뺐다. 그러니까 개적자인데 제가 월요일 날 또 핵심 멤버를 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려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돈 번다라고 하니까 뭐냐면 사실 연초에 장비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한 20% 더 빠지면 한 7월, 8월부터 담으세요. 7, 8월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보자. 담으세요. 혹시 저거 아세요? 디스플레이 관련 차량용 반도체랑 하는 거 해성 DS 알죠? 해성 DS는 어떻게 보세요? 해성 DS도 좋죠. 해성 DS도 좋고 뭐 얘는 DMS도 좋고. 작년 4분기에 실적 주어들더니 올해 1분기에 완전 이제 예상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 3분기 정도. 2분기, 3분기 정도 보는데 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박사님이 올해 덥다 그랬는데 진짜 이게 더운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에어컨 가스를 넣는데 예약이 안 돼요. 기사님들이 예약이 안 되고 저는 에어컨 기사님이 취소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바빠서. 예약을 했는데 가기 귀찮다고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아니 예약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안 와. 딴 데 간 거 아니에요? 돈 더 준다 그랬어. 그거 다 그런 거 같아. 지금 그래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답을 불러야죠 그럼. 아니 지금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요즘 점검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니까. 에어컨 가스 넣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가 지금 내일부터 무더위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일 산업 예전에 개보님이 저거 얘기했었거든요. 저기 공기청정기 잘 된다고. 그리고 강 박사님도 저번 주에 딱 얘기하셔가지고 신고가 나오고 또 그랬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오텍도 괜찮았고. 오텍 좋죠. 좀 후발주자 없습니까? 좀 신선한 거. 후발주자가 있죠. 후발주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 안 하려면 있다고 하지 마. 그럴까? 자꾸 지금 지난 다음에 얘기하기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저 오픈할게요. 오픈하는데 저는 이제 논리 정연하게는 말을 잘 안 이유가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2월달 농담 반 진담 반 날씨가 덥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미국 나사랑 미국 해양 국립기구 그리고 영국 기상청 가보세요. 예측 모델링이 다 있습니다. 올해 덥대요. 41도. 그거를 CG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그래서 있는 기상청에 좀 취직하셔야 되시죠. 우리나라 기상청은 구라청이라 무시하시고 기상청 못 맞히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동식인데 지금 정지 궤도 위성이에요. 그게 다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영국 LME 런던 이제 메탈 거래소 보면 구리 값이 개폭락이죠. 그러면 에어컨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품하지 마시고 선배가 얘기하는데 구리가 들어가죠. 구리에. 그런가요? 에어컨 배관이 구리잖아요. 구리 많이 쓰는 업체가 어디냐면 에센테크거든요. 근데 에센테크 실적을 보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어요. 왜? 구리 값이 떨어지고 에어컨 판매량 많잖아요. 그래서 에센테크를 보는데 에센테크 원래 또 LPG 부속품 연료 분사하는 그건데 그래서 에센테크랑 또 뭐냐면 SCD 그리고 상신전자 한 3개 정도 보는데 그냥 아무래도 에센테크가 낫지 않을까. 자, 여름 관련주로 또 에센테크 새로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 개보님은 탐방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갑니까? 아니면 발표가 나올 때쯤 갑니까? 보통 IR을 할 때 실적 발표랑 같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따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여의도를 NDR 형식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제 보통 신규 보고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 가냐고요? 저는 발표 후에. 발표 전에 가죠. 저는 발표 후에 가는 편이죠. 발표 전에 가면
걔네들이 안 가르쳐줘. 네, 어차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화로 떠보잖아요. 내가 주식을 좀 샀는데, 내 주주인데 좀 좋게 봐도 됩니까? 내가 웃을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처음에 딱 전화하면 대부분 IR이 이런 거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딱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하면 돼요. 이게 우는 소리 해야죠. 아니, 우는 소리 하면 하수요. 그래요? IR들은 우는 소리 하면은 이미 지쳐 있어요. 그래. 우는 소리는 네 그냥 그걸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하면 지분 공시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지분 공시를 하겠다. 다르게 봐요.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네, 그렇게 안 하면 우는 소리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이 빠진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너무 빠져가지고 제일 꼭지에 들어가가지고 괴로운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일 꼭지에 나온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K모 증권의 뭐 이모 애널이 썼다. 그러면 K모 증권의 이모 애널 보고서를 보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렸는데 도대체 회사에서 이모 애널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고점에서 사람들 개미핥기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미안한 마음에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우리 개보리님 어떠세요? 제 방법. 이게 사실 제 노하우인데 이걸 제가 번외편에 가르쳐드렸었는데 요즘 잘 써먹고 계세요. 그 두 방법 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방법이고 이런 건 짬밥이야. 보통 저는 뭘 물어보냐면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기대하지 않고 거기도 이제 IR 담당자도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GTG 웰리스라는 종목이라고 하면 지금 홈쇼핑이 구체적으로 홈쇼핑이 지금까지 2주 동안에 3회 방송이 나갔는데 LED 마스크가 얼마나 팔렸나요? 한 해 때 400개에서 500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1,700개에서 1,500개 팔린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숫자 정도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노하우 대방출하네. A사와 B사가 경쟁 상대잖아요. A사가 한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A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이 공시는 원래 공시 나오기 전에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요. B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B사한테 가서 A사가요 이번에 한 500억 정도 나온다는데 진짜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걔네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걔네 역시 되게 힘든데? 진실을 얘기해 주는군요. 되게 힘든데? 딱 이래요. 그러면 400개가 훨씬 안 나오겠구나. 이게 약간 유도신문. 그러면서 여기서 A사가요 한 600개도 나온다는데 거기 잘 돼요. 그러면 그거 사야 돼.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그 해당 회사의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걸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해서 괴롭혀야 돼요. 그리고 정보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것도 한번 권 대표님의 개인 의견으로 아니 주담을 왜 괴롭힙니까? 아니, 직장인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임모 회사라는 그 이제 담당자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항공우주 담당자도 제가 예전에 동기였던 분이거든요. 근데 권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사실 안 가르쳐줘.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한 20초만 해도 거기서도 그냥 얘기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도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공부를 좀 공부합시다. 네, 지금까지는 읍수형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역지사신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거를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회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팁은 뭐냐면 공시에 사업 보고서 가면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데 근간사업 어떻고 전망 어떻고 이거 있어요. 요거를 한 세 줄 출력해서 그거 딱딱딱 질문하면 답변 잘해주거든요. 그게 질문이 안 되면 담당자를 알려줘요. 오늘 노하우 대방출 타임인데.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IR 담당자 IR을 해야 되는 이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취업했다 교육 중이다 그랬어요. 자꾸 전화하니까 왜 전화 안 해요? 아니 IR 담당자 새로 왔다니까 꽃한 보내주려고 했더니 선생님 고맙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세요. 전화는 많이 할수록 전화하세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제가 되게 어릴 때 30살 때 그 IR 담당자가 거래소에서 교육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가거든.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1박 2일 했어요. 저는요 거기 잠입했습니다. 진짜요. 이건 제가 한때 그 이 바닥에서 정보의 신이라고 불렸을 때 이게 참 이게 옛날에는 그런 규정들 막 이런 게 없었을 때 IR 담당자의 그 정보 모임 들어가서 명함을 뿌렸어요. 명함 뿌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연락처를 다 이게 받고 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요즘에는 그냥 개보린 탐방 갔다 오면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데 좀 좋은 거 없니?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탐방 전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청자한테 약속을 한번 하세요. 네네. 시청자가 정말 궁금한 그 기업의 탐방을 대신 가주겠다. 대신 가드릴 수도 있고 지방에 있어도 제가 1시 30분이나 2시 정도에 실제로 하루에 2종목 정도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1시 30분에서 2시에? 잘 모르는 종목은 직접 오늘 같은 경우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아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 전화하시기가 좀 그러면 개보린 방 들어가서 개보린 때 일단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내가 너무 이거 한 몰빵 쳤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개보린한테 좀 부탁해서 대신 IR 좀 가달라 뭐 그러면 좀 좋은 종목이면 제가 분석하는 거에서 벗어나는데 알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그젝스요. 이그젝스는 뉴욕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서 저기 지노믹트리로 하시죠. 지노믹트리 비슷한 기업이니까 그러지 말고 블로그에 올리세요 그냥. 블로그에 뭘 올릴까요?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올리세요. 괜찮은 방법이고 제가 이렇게 카톡에서 한 걸 정리해서 올려드려도 괜찮겠네요. 그게 쌓이니까. 그렇죠. 좋겠네요. 자, 종목 상담을 하면 우리 리딩스톡 블로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또 기본적 분석하면 저 다음에 개보린이라. 제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나도 올려야겠다. 저희 생각보다 되게 비싼 물값입니다. 삼성전자 분석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요. 첫 직장에서 IR 담당자를 했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첫 직장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회계했잖아요. 회계했는데 제가 부가세 신고했거든요. 심사원 때. 그거 아세요? IR 담당자가 정보를 제일 먼저 얻는 게 부가세 회계팀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세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저는 사실 어땠냐면 옛날에 부가세 담당자인데 맨날 IR 과장이랑 팀장이 와가지고 저 신입사원 때 뭐 데이터 안 나왔어? 데이터 안 나왔어? 맨날 이러 우리 팀도 아닌데 근데 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근데 베스트 애널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맨날 오주임님 되게 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증권사 왔더니 연봉이 5억 있던 사람이었어.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좋은 정보를 좀 알아내는 걸로. 자, 그래서 좀 좋은 거 없어요? 한 2, 3주 전에도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제 실제로 다녀오거나 실적 내용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는 좀 다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명을 말씀드리면은 다산 5G 이번에 되게 인상적인 게 1분기 실적을 딱 나래비를 펼쳐보니까 실제로 5G 장비주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이솔루션 같은 거 정도 외에는 실적이 많이 안 나올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밑단에 있는 그 5G 유선 단말기 만드는 뭐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찍히는 것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5G 장비에서 실제로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000% 이상 신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리안 테크라고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선박용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원앱 프로젝트라고 이제 위성을 다 쏴서 비행기나 이런 데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텔리안 테크는 그거 가지고 좀 나아진다고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실적이 좀 뻥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안 나와요, 이게. 그게 1, 2년 정도 끌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부터 나온대요? 네, 주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 행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안 봐가지고.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목표가를 산정할 때 되게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높게 볼 수 있는
회사고 테슬라를 창업한 머스크 아시죠? 네. 스페이스X라는 기업도 이쪽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인텔리안테크하고 스페이스X가 협업을 하는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좀 큰 것들 중에서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듈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TOF라고 새로운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시장이 2020년에 열리는데 이번에 내용 보니까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지미디어란 뭐 3D 센싱하는 회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서 단톡방이나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어차피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손으로 써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끄집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은 새로 얘기하실 종목 없어요? 지금 뭐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관련 주도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실적 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아시죠? 한성 네오텍이나 캠시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빠테리님 좀 마지막에 파이널을 장식할 좀 화끈한 거 없습니까? 섹터를 하나 짚어드리면 아까 TOF 3D 이미징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가냐면 자동차로 가요. 그래서 자동차에 미국의 모 굴지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컨택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오픈해드리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미중 오늘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미국의 안면 기술 업체를 제재하겠다. 그러면 안면 제재가 관련된 회사들이 라온시큐어, 유니온 머티리얼, 슈프리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모니터링 해두고 그 뉴스가 떴다. 그럼 그 주가 가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또 우리가 작년 11월, 12월에 종목 많이 들으면서 같이 이겨냈듯이 니딩스톡 유튜브 계속 참고하시면서 같이 어렵고 무더운 시장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